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테스트네이션에서 SAT 그리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인 프리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 강사 신우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인 만큼 제가 어떻게 이 강사의 길을 걷게 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SAT 수업과 프리컨설팅, 즉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테스트네이션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랑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 때 감사하게도 호주로 유학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때 호주 브리스번이라는 지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이 브리스번이라는 지역이 호주가 전반적으로도 공부에 대한 중요도는 한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국가이긴 하지만 브리스번은 특히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사는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환경 자체나 분위기 자체가 한국과는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공부도 학교가 3시에 끝나면은 그냥 끝나면 스포츠 1시간 정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다 자유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호주에서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한국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고, 공부하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랐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가 이제 입시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놀고 공부를 했었는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제가 적응을 못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중학교 때 호주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었던 커리큘럼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한국 커리큘럼을 안 따라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힘들었던 게, 한국에서는 야자라는 시스템이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던 때라서 학교가 끝났는데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업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왜 가면 안 되냐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었는데, 그냥 안 된다. 야자라는 시스템이 한국에는 있고 네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던 말던 한국에서는 9시까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담임 선생님한테 왜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왜 9시까지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저 할 게 없는데요? 라고 했던, 정말 약간 개념이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 때 그냥 적응이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단순히 적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당시 고등학생인 저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냥 목표도 동기도 없이 하루하루 학교를 가야 하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살아가던 와중에도 제가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영어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영어가 저만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한국 대학 그냥 입시를 정석으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저의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영어 특기자라는 전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설득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게, 저한테 살면서 단 한 번도 평생 동안에 공부를 하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형적인 한국 입시를 버리고 영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허락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저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좀 다질 수 있었던 토플과 AP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를 그냥 잘한다라는 그 지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한 전략과 대비법을 좀 학습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항상 한 가지 확실한 흥미가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 철학, 문학 이런 등등에서 잡지식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잡지식들을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너 이런 거 알아? 하면서 알려주는 거를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남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때 저의 이런 강점을 좀 살리고자 과외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학생 때. 그래서 과외를 해보면서 더욱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의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에서 굉장히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약간 뒷전이고 과외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부터 알바로 과외를 하게 됐고 점점 더 이 교육이라는 분야에 깊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되게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이 좀 마음의 한켠에 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이 교육이라는 길을 걸으려면 출신 대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좀 머리가 컸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편입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토플과 AP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편입이 정말 저의 시험에 대한 엄청난 스킬을 많이 올려준 기간이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평균 12시간씩을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내내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있었죠. 이때 저는 정말 밥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까지 모두 다 공부에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이동하는 시간엔 단어를 계속해서 외우고, 밥 먹는 시간에도 단어를 외우고 리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었지만 후회 없이 공부를 했고요. 다행히 결과가 잘 나와서 꽤 좋은 대학교인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제 영어를 너무 강점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영어영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 이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 면접을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면접을 정말 못 봐서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떨어지게 됐고 이제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원까지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때 고려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한을 풀고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더욱더 확실히 졸업 전에 제 길을 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그냥 알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 길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강사로 지원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국 입시를 이제 가르치는 강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꽤나 성과가 잘 나오게 되면서 꽤 큰 대형 학원에 한 지점에서 최단기 부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책임감, 그리고 많은 교육 스킬을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 입시를 담당하면서 많은 성과도 냈어요. 당시에 내신, 수능,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등급을 다수 배출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이렇게 한국 입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해외 대학 입시로 관심이 조금씩 쏠리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 입시를 몇 년간 하면서 정말 많은 1등급 학생들을 배출을 했고,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좀 더 어려운 것들을 내 스스로를 챌린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한국 입시 가르치는 거 관두기 마지막 해에 제가 수능을 신청해서 봤습니다. 군대에도 다 갔다 온 그 늦은 나이에 수능을 신청해서 봤는데, 영어에서 예상은 했지만 1등급을 받게 됐고, 뭔가 스스로 1등급을 이제 받고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제가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이제 한국 입시를 그만 졸업하고 해외 대학 입시를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하면서 SAT 분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저는 테스트네이션의 SAT 담당 대표 강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고득점자를 배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특히 정말 좋은 대학 출신 선생님한테도 많이 저 스스로도 배워봤는데, 좋은 대학을 나온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적이 정말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숙제를 그냥 단순히 내주는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을 바꾸고 동기를 심어주는 것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을 올린다는 건 꾸준한 습관과 동기부여에서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공부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결국에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학생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 방향과 또 인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